최근에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주인공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왜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이렇게 폭락시킬 때까지 놔두는 것인지, 그리고 트럼프는 왜 관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 미국 국채 문제와 연결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rump also said he would impose an additional 10% duty on Chinese goods on that day. It's 10 plus 10. In 10 case, plus 10. was there confusion on that? There was, sir. Yeah. Okay, 10 plus 10. It's a second 10. 트럼프 1기 때는요,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애플이라고 하는 아주 안전한 기업마저 주가가 30%나 폭락하는 정말 무서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플은 아주 잘 버티고 있죠. 주가에 거의 영향이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불똥이 다른 기술주 전반으로 퍼졌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 그리고 이 테슬라는 거의 40% 폭락을 했으니까요. 이런 기술주들이 크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름 아닌 관세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들고 나오면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모두 폭락을 했는데요. 자산시장이 어느 정도 과열되었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냉각시킬 줄은 저도 이제 몰랐는데요. 그만큼 트럼프에게 현재 경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호황이지만 사실 미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나게 높은 물가 때문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무너진 것도 결국은 엄청나게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물가를 잡지 못한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도 무너진다 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가를 찾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트럼프는 일전에 뭐 베이비 줄 베이비라고 했죠. 석유도 엄청나게 뽑아내서 유가도 낮추고, 그리고 다른 교육들에게서도 싼 가격으로 이제 수입을 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트럼프는 그러지 않죠. 오히려 이제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하는 그런 비판까지 받고 있으니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트럼프의 중심은요, 지금 미국으로 세계 모든 기업들을 불러들여서 여기에서 생산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미국 재정 수입을 늘리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은 깎아주고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 돈을 많이 벌게 되겠죠. 그러면 세율을 낮춰주게 되더라도 결국 세금 총량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그림에서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데 먼저 당면한 문제는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 잡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동안 연준이 해온 이 고금리 정책으로도 물가가 잘 잡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지난 3년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잡고 성장도 하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보아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바이든 정부 때 엄청나게 늘려놓은 국가 부채가 문제입니다. 국가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섰다고 하니까 지금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를 불러들여서 이 정부 효율부 도지를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는 좀 해결하고 싶어 한다, 이런 게 보여집니다. 국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국가가 망할 거라는 이야기를 국무회의에서 자연스럽게 지금 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정부 효율부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루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또 정리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국가 부채가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쨌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물가도 잡아야 되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재정을 줄이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기는 어려운 장기적인 문제라고 본다면 그 사이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국가가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국가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단기적으로는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장기채를 발행하지는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단기채를 발행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 단기채가 한꺼번에 지금 2025년에 3조 달러 가량 이제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이제 지금 트럼프로서는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돌아오는 단기채를 어떻게든 낮은 금리의 장기채로 돌려야 되는 것이 트럼프에게 남겨진 지금 숙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장기채를 다른 국가들이 사주게 되면요, 이 수요가 많아지니까 가격은 높아지고 장기채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베스트 케이스죠. 사실 그동안 여러 국가들이 또 이런 역할을 해줬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상황의 변동이 왔습니다. 이 시진핑이 거의 10년 전부터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엄청난 재정 흑자를 다른 데 쓰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 1대1로 사업을 벌이고요. 1대1로에 있는 국가들을 포섭하느라고 항구도 지어주고 철도도 지어주고 고속도로도 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바닥이 난 거죠. 중국에 또 투자하지 않고요. 이들 국가들에게 돈을 쓰는 바람에 중국 경기도 지금 침체가 와서 부동산이 폭락하고 경제가 엉망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일들이 모두 시진핑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벌인 일들이 가져온 쓰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는 미국 장기 국채를요, 높은 금리에 발행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장기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서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사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을 폭락시켜서 이 불안한 자금이 미국 국채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국채 수요가 높아지면 장기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서 팔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시장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자금들이 미국 국채로 오게 하겠다는 것이 이 주식시장을 폭락시킨 한 가지 원인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런 이유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이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둘 간의 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겠죠. 지금은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는 여기다 10%를 더 높여가지고 미국에서 아예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하겠다 하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경기 침체를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물건을 팔지 못하면은 경제가 더 어려워지겠죠.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1대1로 사업에 쏟아붓고 또 남은 돈은 달러에 대응하겠다고 금을 사서 비축하느라고 금값마저 이제 천정물지로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꺼내서 뒤흔들어서 이 중국, 멕시코, 캐나다 다 굴복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게 되면 주식시장을 다시 부양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도 있고요. 미국 국채 문제도 있고 또 마약 문제도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일정 관세를 통해서 미국 기업들의 내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문제 등 뭐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시장의 부양에 힘을 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현재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해 있는 것은 미국의 국채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5년에 대규모 국채가 만기가 도래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에만 약 3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가 만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상당 부분이 단기채이기 때문에 아주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어떻게든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먹히고 있죠. 주식시장이 폭락하다 보니까 자금이 국채시장으로 몰려오고 그렇게 해서 장기 금리가 이제 낮아지는 트럼프가 원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채 비중이 증가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행된 국채가 26조 7천억 달러, 엄청나죠. 전년 대비 28.5% 증가했으며 상당수가 단기채였기 때문에 2025년에 대규모 국채가 만기를 도래하게 돼서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하게 됐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채 문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경제 성장에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국가 부채가 이제 높게 되면 이제 민간 투자를 아무래도 위축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경제 성장이 저해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자본 접근성이 감소하고 투자가 줄어들면서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이 동시에 이제 하락하게 되는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문제를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해야 미국의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다. 그래야 주식시장이 함께 부양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높은 부채 수준을 갖고 있으면 정부가 아무래도 재정 유연성을 감소하게 되죠.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또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응 능력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국채 문제를 해결해야 이 미국이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자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은 미래 투자 기회가 감소하게 되겠죠. 뭐 교육이라든지 연구개발, 특히 이제 인공지능에 큰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든 국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한다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다양한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관세 카드고, 이 관세 카드가 또 주식시장을 폭락시키면서 자금을 국제시장으로 이동시켰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낮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살펴본다면은 지금 주식시장의 어려움은 일시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이 주식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다시 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 폭락을 하니까 트럼프가 또 가상자산 비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또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트럼프가 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폭락인 상태로 이제 놔두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이 국채 문제가 해결되고 이 경제 문제, 물가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은 다시금 이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부양할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과 같은 이 폭락장을 겪게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쏘아올린 아주 큰 공이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투자자로서는 이 위기를 곧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신이 가진 포트폴리오를 트럼프 정책과 맞춰서 함께 조정해 간다면은 이 투자에서도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